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묶여 있는 문제입니다. 묶여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 뭐 외부 힘이 개입한 것 없이 중력과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장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운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A와 B와 C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할 수 있지만 A와 B와 C 이 묶여있는 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A와 B와 C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묶여서 움직이다 보니까 A와 B가 여기 있다가 A와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움직였다고 했을 때 요 줄이 묶여있는 길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합니다.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격이 일정해서 그래서 이동거리가 계속 같게 유지가 돼요. 그러려면 속력이 같게 유지돼야 되고, 그러려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게 유지가 됩니다. 세 가지. 이동거리가 같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같게 유지되고 매 순간,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매 순간 같은 크기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B는 오른쪽 위 약간 올라갈 거고요. C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분명히 다르지만 각각의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할 겁니다. 그걸로 이제 운동방정식 문제 푸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에너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표를 그려보세요. A와 B와 C의 그 다음에 합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저는 뭐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쓸 거고요. 총 이제 12칸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외부 힘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전체 개의 입장에서는 0일 겁니다. 근데 A와 B와 C의 각각은 0일 거란 보장이 없고요. 이 두 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두 값이 크게 같고 부호가 반대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어진 값이 질량은 A가 B의 2배며 B와 C는 질량이 같다. 그래서 뭐 EM, M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력이 계속 동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A와 B와 C의 속력 V는 계속 동일해요. V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V 값은 변화하는데 A와 B 그리고 C의 속력이 달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빠르기가. 자, 그래서 만약에 C의 운동 에너지가 0에서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K만큼 증가했다고 친다면, 그럼 B는 속력이 같고 질량이 같기 때문에 K만큼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A는 속력은 같은데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2K만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총 4K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러는 동안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는 총 4K만큼 감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채워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이 뭐가 있냐, 여기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다. C의 운동 에너지가 K만큼 증가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4배만큼. 4K만큼 감소하기 위해서는 C의 포텐셜 에너지가 5K만큼 줄어든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A 높이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항, 요항, 요항 세 항을 더해서 합이 마이너스 4K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K만큼 증가,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플러스 2K,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플러스 2K,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마이너스 4K, 전체 합친 역학적 에너지 총 변화량은 0, 이렇게 돼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워놓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읽자마자 바로 풀릴 겁니다. 기억,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렇죠, 맞네요. 사실 이거는 A의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니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플러스 K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진 않고 여기서는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같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문제 세팅에서 위에 있는 이 조건들을 대입했을 때 같았던 겁니다. 근데 틀렸고요.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4K인데요. 이거는 A와 B, C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랑 같습니다. 디귿이 맞네요. 기억과 디귿 답은 3번. 그래서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 우연히 값이 끼워 넣다 보니 같은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A의 높이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맞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12칸을 여러분 시험을 직접 푸셔야 될 때는 전부 다 그려서 채우실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뼈대만 대충 잡아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 쓱쓱쓱 채워나가다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설명하면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뭐 그냥 본인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뭐 한 1분 안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묶여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 이런 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속력이 A와 B와 C 함께 움직이는 함께 묶여있는 것들의 속력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속력이 변화하겠지만 서로 동일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B가 질량 B랑 같아집니다. 요 점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하나 더. 요거는 이제 방금 풀어본 문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슷한 경향성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한번 연계되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드릴 3단원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모의고사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공통적으로 연계 변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찰 구간이 등장하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인데요.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9월 모의고사 19번 문제에 동일한 개념, 마찰 구간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이다. 변별력이 꽤 나오고 개념으로서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좋아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H에서 출발해서 H까지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만히 정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0. 여기서 뭐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먼저 쓰면 3mgh 더하기 0으로 출발해서 mgh 더하기 0으로 끝난다라고 보겠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총 얼마 준 건가요? 2mgh만큼 줄어든 건데요. 근데 양쪽 두 구간에서 마찰 구간 1, 2를 지날 때 1,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각각 mgh씩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S점에서의 높이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 mgh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과 S는 2의 양끝점이고요. 1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1과 2에서 물체 역적 에너지 감소량 같으며 속력은 P랑 S에서 같다. 그래서 요 S에서 운동 에너지가 mgh이기 때문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mgh가 됩니다. mgh. 그래서 P까지 내려오는 동안 역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EMGH. 그래서 P의 높이는 EH겠네요. P는 EH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1 구간에서는 역학 등속도 운동한다 했어요. 그래서 MGH 운동 에너지를 갖는데 이때 얼마만큼 줄여야 됐어요? MGH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로. 그래서 얼마 주는 거죠? MGH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H만큼 감소. 그래서 Q점의 높이는 H가 되겠죠. P와 Q의 높이 차는 H가 맞게 되겠습니다. Q의 높이는 2분의 3의 H가 아니라 H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Q점에서는 MGH 더하기 MGH,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가 EMGH죠. 그러면 R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0, 운동 에너지가 EMGH가 될 겁니다. 그래서 Q점에서 운동 에너지 MGH, 그 다음에 R점에서 운동 에너지 EMGH이기 때문에 얘는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VQ의 제곱 대 VR의 제곱이 1대 2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운동 중에 질량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상대성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양변의 루트를 취해주면 VQ 대 VR은
1대 루트 2.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다. 기억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제가 요 문제가 사실 좀 쉬웠죠. 설명드리면서도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19번 잠시만요. 6월에 20번 문제, 그 다음에 9월에 19번 문제에 양쪽 다 이 마찰 구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의 약간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사실 수능에는 안 나올 확률이 있지만 혹시 나오게 된다면 뭐 이렇게 마찰 구간 문제 이런 유형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조만간 뭐 내일쯤이든 해서 상대성, 특수상대성에 대한 언급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